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이라는 원석,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일 뿐입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는 꼼꼼하고, 누구는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으며, 누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비교라는 감옥에 갇혀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려 애씁니다. 돈 많고 지위만 높으면 성공이라는 타인의 잣대에 맞추다 보니 정작 내 안의 꿈은 펼쳐보지도 못한 채 인생 끝자락에서 후회만 남깁니다. 오늘 저는 사회라는 틀을 깨고 당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며 스스로와 대화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일에 몰입하는지 부딪혀 봐야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글재주가 있다면 책을 쓸 수 있고 강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능력을 명확히 알 때 비로소 나에게 합당한 삶의 방향이 잡히고 그 능력을 어려운 이웃이나 인재를 발굴하는 데 쓰며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옆집 카페에 줄이 길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집은 그 집만의 매력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빛깔이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맑은 미소, 그리고 진심을 담은 정직함. 이 기본에 충실하며 나만의 매력을 찾으십시오. 타인을 비방할 시간에 그 성공을 나를 채찍질하는 건강한 자극제로 삼으십시오. 성공의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실함과 신용을 지키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상의하십시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기본만 충실해도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고 신용이 쌓일 때 당신의 능력은 비로소 발산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 불기. 군자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한정된 틀에 가두지 말고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배우고 변하며 넓은 쓰임새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지지자, 부려, 락지자라 하셨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여 억지로 하는 일보다 내 안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일을 즐길 때 인간은 가장 큰 빛을 발합니다. 정직과 신용이라는 바탕 위에서 당신만의 고유한 매력을 즐기며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이 말하는 군자의 길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당장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타인의 SNS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색하고 성실함, 정직, 신용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나는 장사꾼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당신이 가진 재능 기부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태도를 갖출 때 주변의 도움과 직원의 열정이 더해져 무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아직 당신의 진짜 능력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남의 인생을 부러워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행동했습니까? 진심은 통하고
기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원두가 바리스타의 정성과 기술을 만나 명품 커피가 되듯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도 자기 발견이라는 정성을 만나면 세상에 하나뿐인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구변편 8. 이해득실의 철학 시작하겠습니다. 시고 지자디뎌 필잡 우리해 잡우리 이무가신야 잡우해 이환 가해야. 이런 까닭에 지혜로운 장군의 심사숙고에는 반드시 이해득실이 모두 들어있다. 불리에도 유리한 조건을 볼 수 있으니 승리에 대한 믿음이 제고될 수 있다. 유리에도 불리한 조건을 볼 수 있으니 화를 제거할 수 있다. 지혜로운 장군의 심사숙고에는 반드시 이해득실이 모두 들어있다. 지혜로운 자는 이익과 손해 양쪽 면을 모두 고려한다고 했다. 유리한 조건도 보지만 불리한 조건 역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해설하는 SWOT 분석과 비슷하다. 아군과 적군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익은 기회이고 손해는 위협이다. 당신은 두 가지 모두 분석해야 하며 한 가지만 따져서는 안 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이익이 있을 때 손해를 생각하고 손해가 있을 때 이익을 생각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임기응변한다. 이익을 보면 그 속에 무슨 손해가 있을까?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 그 속에 어떤 교훈적인 면이 있을까 생각해 보고 그리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곤란한 일이나 돌발 사고를 당했다면 그때는 임기응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조의 해설은 상당히 심오하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손해를 봤을 때 이익을 생각하기는 쉬워도 이익을 봤을 때 손해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항상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이익을 쫓고 손해를 피하는 것까지는 인지상정이지만 요행까지 바란다. 자기에게 이익만 있고 손해는 없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익을 탐할 때는 전신전력으로 탐하지만 손해를 피할 때는 진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피하는 척할 뿐 실은 요행을 바라면서 방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익을 볼 때는 심리적으로야 이익의 배후에 손해가 있음을 알지만 그런 손해를 나한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손해를 볼 때는 아주 단호하게 그 배후에 이익이 있으며 그 이익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확신한다. 위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위기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여기고 있다. 위기, 위험 플러스 기회. 위험을 기회로 바꾼다는 것이다. 위기의 길을 기회의 기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류다. 한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기는 방아쇠를 뜻한다. 당신은 그 방아쇠를 당기지 말아야 한다. 손해가 나서 생돈을 박아 넣어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 조용히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이 실은 가장 적극적인 처리 방안인 것이다. 한평생 살다 보면 화를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 일마다 전화위복하겠다고 설치지 말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화를 입었는데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쓸데없이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패를 인정해야 승리할 수 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수로 인해 날아온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버티다가 만회하겠다고 자꾸 정력과 자금을 투입하면 손해가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는 점점 불어난다. 손자병법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다.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가림은 이렇게 해설했다. 이익과 손해가 뒤섞여 있으니 지혜로운 자는 심사숙고하고 신중할 수 있으므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고려할 때 비록 이익에 처해도 손해가 될 것을 반드시 생각한다. 비록 손해에 처해도 이익이 될 것을 반드시 생각한다.
이것 역시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임기응변이다. 불리에도 유리한 조건을 볼 수 있으니 승리에 대한 믿음이 제고될 수 있다. 원문의 자불이는 손해가 이익 속에 섞여 있다는 뜻이다. 불리한 측면이나 손해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대처 방안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믿음이 생기므로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5가지 지형에 의거하여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 못할 것으로 계산이 되면 하려는 일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적이 나를 해칠 수 있는 측면은 모두 고려하여 아무리 계산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계획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믿을 신은 펼칠 신의 뜻이다. 내가 적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단지 이익만 봐서는 안 된다고 먼저 적이 나를 해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그런 연유에 내가 하려는 일을 펼쳐 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손해를 이익과 함께 고려하면 자기의 일을 펼칠 수 있다. 장애는 사례를 하나 들었다. 적나라가 채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했다. 적나라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으나 자사는 혼자 두려워했다. 약소국이 우월한 문화적 바탕도 없이 무력을 과시하다니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듯하구나. 과연 초나라가 적나라를 공격했다. 초나라는 채나라를 자신의 세력 범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감히 내 동생을 때렸으니 자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리에도 불리한 조건을 볼 수 있으니 화를 제거할 수 있다. 원문의 자부에는 이익이 손해 속에 섞여 있다는 뜻이다. 손해 속에 이익의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고 유리한 측면을 발휘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목은 아래와 같이 자세히 해설했다. 적으로 인해 발생한 화를 해결하려면 적이 나를 해칠 수 있는 일만 봐서는 안 되고 역시 먼저 내가 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것까지 대조하고 고려해야 화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래서 지혜로운 장군의 심사숙고에는 반드시 이해득실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적에게 포위되었다고 하자. 만일 포위망을 뚫을 생각만 하면 투지는 약해지고 설령 탈출했다 해도 추격당할 수 있다. 그러느니 오히려 승전의 이익으로 장병을 고무하면 사력을 다해 싸우게 되니 포위망을 자연히 뚫리게 된다. 가림은 이렇게 해설했다. 불리함에 처했을 때 유리함을 생각하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을 곳에 놓이면 살아나고 망할 곳에 던지면 존속한다. 이렇게 되면 재앙은 해결되는 것이다. 장애는 사례를 들었다. 위진시대 서진에서 파랑질환이 일어났다. 장방은 낙양으로 진입하려 했는데 연전연패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했다. 장방이 답했다. 작전이란 순조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실패로 인해 성공하는 것이 귀하다. 그날 밤 장방은 은밀히 진격하여 마침내 적을 제압했다. 장방이 했던 말 중에 앞구절, 작전이란 순조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음의 격언과 같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다. 이기고 지는 것은 장군에게 흔히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장방이 말한 뒷구절이 아주 묘하다. 실패로 인해 성공하는 것이 귀하다. 아무리 계속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것이 귀하다는 뜻이다.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다거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역시 그렇다.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마침내 성공을 거둔다. 거저 얻은 금수저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쉽게 사라진다. 그러나 실패를 겪고 얻은 금수저는 귀한 것이니 소중히 간직하여 오래간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에 태어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얻어진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이벤트에 당첨되어 상품을 받았을 때 그때 순간과 며칠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순 없습니다. 우린 내가 노력해서
고통 속에서 얻은 행복이야말로 진정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을 줄까를 고민할 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은 순간의 쾌락이 아닌 고통 속에서 얻는 행복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